높으면 높을수록 S라인을 살려준다는 아찔한 킬힐의 유혹에 대한민국 여신이 들썩이고 있다. 엣지 있는 스타일을 위해서라면 하이힐의 고통쯤은 참을 수 있다는 여성들. 이 때문에 여성들 사이에서 엄지발가락이 기형적으로 휘는 무지일반증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엄청난 통증과 함께 찾아와 보행장애까지 일으키는 무지외반증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성의 아름다운 발을 위협하는 무지외반증의 해결법, 지금 헬로닥터에서 공개합니다. 네, 헬로닥터 시간입니다.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노정호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성의 자존심은 하이힐에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자존심을 너무 높이 세우다가는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다라는 사실들 오늘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하이힐 때문에 병이 들어가는 여성분들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여성분들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네, 성인 여성의 85%가 발가락 기형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현대 여성들은 발은 혹사당하고 있는데요. 이는 킬힐이나 하이힐 등 지나치게 높은 굽을 구두를 선호하는 여성들이 늘면서 무지외반증이나 족저근막염 등의 족부 질환이 발병률이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하이힐병으로 불리우는 무지외반증은 대표적인 족부 질환으로 우리나라 성인 여성 10명 중 3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하이힐을 자주 신는 여성이라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무게가 앞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제 엄지발가락이 휘는 증상이 무지외반증이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생기게 되는 겁니까? 예, 무지외반증은 흔히 버선발 기형이라고 하여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화면 보시면요. 네. 무지는 엄지발가락을 말하며 외반은 밖으로 휘어진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화면처럼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휜 상태를 무지외반증이라고 합니다. 엄지발가락이 심하게 튀어나오게 되면 외관상 보기 안 좋을 뿐 아니라 몸 전체를 지탱하는 발에 통증이 있다 보니 서 있거나 보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고 나니까 참 저런 지경으로 만들면서까지 아름다워 보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통증뿐 아니라 보행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 어떤 증상들을 수반하게 되는 겁니까? 네, 엄지발가락에 변형이 일어나면서 발가락 관절이 붓게 되고 발가락뼈를 둘러싸고 있는 골막에 염증이 생겨서 심한 통증이 유발되는데요. 변형이 심해지면 신발을 신기조차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엄지발가락이 둘째 발가락에 겹쳐지기라도 한다면 관절이 탈구되거나 새끼발가락 쪽으로 변형이 발생하여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주로 양발에다 나타나기보다는 한쪽 발에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 걷는 자세도 불편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발목이나 허리, 무릎에까지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참 신발 하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니까 참 놀랍게 느껴지는데 하이힐이 발에 도대체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 무지외반증에 다른 원인은 없는지 오로지 이 하이힐만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무지외반증을 발생하는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엄지발가락의 관절면에 각이 큰 경우나 또는 평발이나 넓적한 발, 또 유연하게 과도하게 발바닥이 유연한 경우에는 유전적인 원인이 되겠고요. 하지만 최근에 무지외반증은 잘못된 신발 착용 등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사람이 한 발을 내디딜 때 보통 몸무게의 25%를 더한 무게가 발에 전달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발 뒤꿈치에는 50%, 엄지발가락에는 15%, 나머지 네 발가락에 35%의 무게를 받습니다. 네. 하지만 굽이 높은 신발은 무게가 분산되지 않고 하중이 앞으로만 쏠려 발가락 질환이 유발되기 쉬운데요. 특히 여름철 신는 샌들은 발 뒤꿈치를 감싸주지 못하는 형태가 많아 증세를 더욱 악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신는 샌들도 시원해 보이긴 하는데 요즘에 뭐 워낙에 굽이 높은 샌들들이 많이 경쟁적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뒤꿈치 보호가 안 되니까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자, 하이힐 즐겨 신는 여성분들이라면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엄지발가락이 어느 정도나 휘어 있으면 위험한 건지 그 정도를 좀 측정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구부러진 각도를 측정해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네. 화면 보시면요. 먼저 A4 사이즈 정도의 흰 종이를 준비해 그 위에 올라 반듯하게 서서 발바닥의 모양을 그립니다. 엄지발가락이 튀어나온 부위와 발 뒤꿈치 선까지 선을 그린 후 각도기로 구부러진 정도를 측정했을 때 엄지뼈가 15도 이상 바깥으로 구웠다면
무지해반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엄지뼈가 15도 이상 바깥으로 굽었다면 무지해반증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좀 자가 진단을 해 보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무지해반증으로 판단이 돼서 발가락이 많이 휘어졌을 때 치료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네, 엄지발가락 튀어나온 부위가 심하게 아픈 경우 또는 신발을 신기조차 불편한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정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초기가 아니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을 또 듣죠. 무지해반증 수술은 뼈를 깎거나 절골하여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1주 정도의 입원과 6주 정도의 치료 과정이 필요한 수술인데요. 자칫 방치하거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무릎과 허리에도 통증을 유발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평소 운동을 하면 예방을 할 수 있고 치료 후에도 꾸준한 운동으로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면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여성분들도 뭐 물론 직장 생활하느라고 바쁘시겠지만 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치료 후에도 운동을 계속해야 또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발가락의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법,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운동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들이 또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발은 신발에 의해 쉽게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꾸준한 운동을 해두면 건강한 발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힘든 운동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운동이니까요. 여러분들도 TV를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엄지발가락을 중심으로 발가락을 벌려주는 운동은 족저근을 단련해줘 무지해반증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발가락 사이를 벌려 수건이나 볼펜 등의 작은 물건을 집어서 옮기는 운동도 좋은데요. 네. 발가락을 옮겨쥐었다 펼치는 운동은 다리와 발의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자, 그리고요. 하이힐을 많이 신어 발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발이 아플 땐 발가락을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5발가락이 균형을 찾으면 무지해반증 예방과 함께 발목, 다리가 정렬을 이루면서 다리 힘이 좋아지고 전신의 균형 또한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렇게 발가락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모습들을 보셨는데 그냥 저렇게 국소적으로 발가락을 움직이는 운동뿐만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걷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가락 교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걷는 자세 자체가 중요하진 않고요. 네. 걷을 때 신발을 어떤 신발을 착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한 단화라든지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겠군요. 네, 발가락 그렇습니다. 교정하는 데는. 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걷는다든지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정장을 입어야 하는 여성들에게는 뭐 여성들의 취향을 떠나서 하이힐을 착용하는 것을 또 은근히 권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힐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좀 건강하게 이왕이면 하이힐을 신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하이힐로 인한 무지해반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발을 지키기 위해선 굽이 높은 신발을 무조건 신지 않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이틀에서 4일, 필요한 경우 하루 6시간 이내에 신으면 그 발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네. 또 신발을 고를 때는 발 길이가 아닌 발볼에 유념을 하셔야 하는데요. 적어도 1cm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볼이 넓고 발바닥 앞쪽이 푹신한 신발을 신는 것을 권유하게 되고요. 외출 후에는 온찜질로 하루 종일 고생한 발과 발목, 무릎 등의 피로를 풀어준다면 무지해반증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힐을 이렇게 신고서도 저는 서 있는 자세에 따라서도 무지해반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 있을 때 어떻게 자주 좀 벗어주고 발가락을 자꾸 움직여주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시간이 나는 대로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운동법 등을 갖다가 평소에도 의자 앉은 상태에서도 자주 해준다면 네. 무지해반증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무지해반증을 지금 이제 주로 하이힐을 신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무지해반증이 걸릴 확률이 거의 제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남성들이 무지해반증이 오는 경우는 이런 신발로 인해서 오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니면 족저근만염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신발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무지해반증이 온다는 것. 남성들도 그러니까 무지해반증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지해반증 말고도 이 하이힐을 신었을 때 발에 안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또 부작용으로 나타나나요? 가장 안 좋은 점은 하이힐을 신음으로 인해서 자꾸 재발성으로 발목에 염자, 다시 말해서 발목이 삐는 증상들이 계속 생기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발목이 재발성으로 이렇게 삐게 된다면
나중에는 발목에 관절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겠습니다. 요즘 하이힐을 보면 뭐 높이도 그렇지만 거의 송곳에 가까울 정도로 저걸 어떻게 신고 중심을 잡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여성들의 발을 건강하게 용인하는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무지 외반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노정호 과장님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